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빵카입니다. 네, 오늘은 최근에 나온 소설 가운데서 좀 회자가 되고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품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, 역시 소문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바로 이 세 권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색깔이 다 파란색이에요. 네, 하늘색으로 지금 대동단결을 했는데, 네, 우선은 뭐 워낙 되게 인기가 많았죠. 정유정 작가의 영원한 천국입니다. 뭐 말이 필요 없는 스토리텔러라고 할 수 있고, 사실 이 작가님 작품은 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순삭인데, 기존의 그 7년의 밤과 종의 기원 27년이 이제 악의 3부작이었고, 이제 이번에 이어서 이제 작가가 욕망 3부작을 쓰겠다고 밝혔어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완전 행복이었고,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작품 영원한 천국이고,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제 이 작품이 좀 독특한 이유는 이 작가가 이제 스릴러라는 장르를 잘 쓰는 작가잖아요. 거기에 플러스 약간은 SF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미했다는 거예요. 이제 실제로 작가 인터뷰를 보면은 그 유발 하라리의 작품을 읽고 이제 좀 미래 세계, AI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,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오는 그 가상 현실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, 실제로 이 작품의 이제 취재를 위해서 극과 극을 오갔는데, 이제 일본에서 해빙선을 직접 탔고, 그리고 그 아주 고독한 사막을 느끼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직접 취재를 다녀와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. 이제 이 책에서 드림 시어터라고 불리는 개인의 가상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을 설계해 주는 설계 디자이너가 있어요. 처음에는 그 설계 디자이너, 이제 해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, 이 해상에게 자신의 드림 시어터를 설계해 달라고 이제 한 남자가 의뢰를 하게 돼요. 주인공 경주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뭐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었고, 또 의료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도 잘리게 돼서 속세를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공간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삼해원이라는 곳에 이제 보안요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연루가 되고, 이 드림 시어터라는 가상 세계에 대해서 뭐 알게 되는 그런 설정을 그리고 있어요. 그 가상 세계라는 설정 자체는 SF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경주의 삶과 또 이 드림 시어터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SF라고 보기에는 어렵고, 오히려 이제 이 작가가 기존에 잘 해왔던 그런 스릴러라는 장르에 가깝기는 한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한 맛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술술 잘 읽히는 작품이고,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 작가 속의 인물들에게 좀 공감이 가고 연민이 가요. 사실 그 기존의 완전한 행복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워낙 악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연민이라는 감정을 좀 느끼기가 어려운데,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. 좀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고, 또 이 스토리로 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. 과연 유토피아라는 게 존재하냐, 그리고 내 육신을 얻고 정신만 있는 그 세계에서 불멸의 삶을 산다면 그게 과연 인생일까? 어떤 아무런 불행이 없는 곳이 과연 행복일까? 천국일까? 그런 어떤 질문들도 갖게 되고,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꿈꾸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이제 이 욕망 3부작의 또 마지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또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, 개인적으로 이 정유정 작가의 작품이 좀 잔인해서 못 읽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입문작으로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작품은요, 줄리언 반스의 신작이에요.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작품인데, 원래 이 제목의 원제는 엘리자베스 핀치가 원 제목이에요. 근데 아마 이제 출판사에서 지난 작품에서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번역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않는다로 좀 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번 작품은 이제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예요. 그 지난 작품에서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기억과 왜곡에 대해서 이 줄리언 반스가 다뤘는데,
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,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,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, 이혼을 하고 이제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한 남자가 인문학 강좌에 등록을 하게 돼요. 근데 이 인문학 강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교수가 이제 바로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인데, 이상적이고 지적인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 지성적으로 이 사람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약간 추앙에 가까운 감정을 네,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20년 넘게 두 사람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해요. 근데 이 점심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이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는 본인이 먼저 와서 네, 기다리고 있고 점심값을 지불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점심을 먹는 시간 동안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랄지 아니면은 철학이랄지 문학이랄지 그런 이제 지적인 담론들을 이어가게 되는데, 어느 날 이 교수가 2번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,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네, 부탁과 함께 이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가 자신의 기록물을 이제 유족이 아닌 네, 바로 이 주인공 닐에게 맡겨요. 왜 나한테 이거를 줬을까? 이제 이런 궁금증을 느끼면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던 것과 또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,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던 엘리자베스 핀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. 근데 사실 이 작품의 특징은요, 뭐 스토리도 워낙 재미있지만 이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지적이고 네, 유려하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소설도 이제 단순히 이야기가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, 소설을 읽으면서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그런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적인 유의를 주는 작품들이 있잖아요. 이제 특히 이 작품이 그래요. 어떤 지적인 유의 그리고 소설을 읽는 희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. 물론 이제 중간에 2장 같은 경우에 이 주인공 닐의 에세이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에세이가 거의 뭐 한 70쪽에서 80쪽에 이르러요.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. 약간 이제 설명문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한 그런 건데,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정말 참신하고 네, 매력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은요, 바로 이 김금희 작가의 신작입니다. 대온실 수리 보고서인데요. 제목부터가 네,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.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, 실제로 재미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창덕궁에 있는 그 대온실을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나는 이 복원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, 그냥 단순히 이 온실을 복원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상처를 가진 주인공의 유년 시절과 이제 현재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대온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있죠. 네.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되게 공감되고 좀 따뜻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처음에 이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주인공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. 그때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, 왜 안 하려고 하는데요? 모르겠어. 그럼 하면 되잖아. 모르겠으면 하면 되는 건가? 나도 모르겠으면 그냥 하거든? 아까 인사한 선생님인 것 같은데 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으면 그냥 해. 자기 전에 양치를 했나 안 했나 헷갈릴 때도 그냥 하고. 그럼 나도 그냥 해야겠네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는 대사가 좀 따뜻한 내용들이 많아요. 뭐 그래서 뭐 워낙 이제 이 작가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겨울에 왠지 그 소파에 앉아서 귤을 까먹으면서 네, 좀 뭐랄까요, 유해하지 않은 네, 맑고 따뜻하고 다정한 감정들 있죠. 그런 막 몽글몽글하고 뽀송뽀송하고 막 그런 느낌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. 거기에 덧붙여서 소재 자체가 추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관련된 지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.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그 전통 건축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이 책과는 또 결이 다르게 예, 지적인 유의를 느낄 수 있는 네,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
그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좀 지성적으로도 네, 아주 좀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그래서요, 이 세 작품 다 네,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. 근데 진짜 순삭 읽히는 책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이겠고요. 뭐 한국 소설 좋아하시면은 김금희 작가의 이 작품도 네, 너무너무 좋고 좀 지적이고 예, 우아하게 좀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다. 그러면은 네, 이 작품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결국에는 세 작품 다 예, 읽어보시면 좋겠죠. 소설 세 권을 소개해드렸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